우리 대한민국에서는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고 그러한 내란 수괴가 됨으로써 탄핵이 됐습니다. 대통령에서 쫓겨났죠.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새 대통령을 뽑는 그런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내란,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라는 별명도 얻고 있는 윤석열 12월 3일 내란, 여기에 어떠한 자들이 같은 대통령과 합세한 내란 세력인가?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하고 그게 옳다. 그래서 탄핵되면 안 된다까지 이 내란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현직 대통령의 쿠데타가 얼마나 압도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내란 세력은 대통령, 행정부, 국민의힘, 여당 이렇게 말을 하죠. 검찰, 경찰, 사법부의 윤석열 카르텔, 사이비 종교 집단, 여기에는 홍위병 시위대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여당이 아니어도 또 현재의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야라 하더라도 반 이재명 성향의 구파 정치인이라는 이 교집합,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들이 몽땅 내란 세력으로 현재 그렇게 이들을 내란 세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1절에서 규정하는 정부 조직입니다. 그러니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의 직속기관,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그 다음에 소위 V0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던 김건희 조직, 이들이 이제 대통령에 딸린 것이죠. 이 대통령이라는 헌법상 조직의 개인 명칭은 윤석열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 이 둘을 합해서 정부라고 하는데, 행정부는 헌법 제4장 제2절의 조직입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것은 국무총리 한덕수입니다. 현재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으로 파면되자 국무총리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죠. 내란 세력에 들어있다는 데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란 세력이 내란을 일으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여기 내란 세력의 이름이 있죠.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서 우리도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내겠다 이러면서 정당 추천 후보자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아직 정당 해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당 추천 후보자를 낼 수 있습니다. 내란 정당이니까 해산돼야 하겠죠. 게다가 이 내란 정당에서 탄핵이 된, 자기들이 내란 세력으로서 국가에 죄를 짓고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자를 내겠다. 이거 참 염치 없는 일이 아니냐. 사실은 염치의 문제가 아니죠. 법이 제대로 살아있었으면 이거 정당 해산도 추진하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의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해도 이거 정당 해산 추진했어야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러면은 그 법무부 장관도 내란 세력이었겠죠. 이거 안 한 것을 보면 이 내란 정당은 현재 자기들이 몽땅 내란 세력이기 때문에 2판 4판입니다. 그래서 언감생심, 무조건 대선 승리를 하자, 무조건 빅텐트 전략으로 가자, 누구라도 좋다, 제발 와다오, 와서 무슨 수를 쓰든지 이번 대선에서 승리만 한다면 무조건 떠받들겠다. 내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란으로 파면된 윤석열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서 대선 승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름하여 윤어게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왜 대선 승리에 목을 매는가? 내란 세력, 특히 윤석열을 비롯한 수괴 집단은 사면 때문에 대선 승리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사면시켜줘. 다른 조건 없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김정은이가 와서 대선 승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사면 한 가지만 해준다면 그래도 오케이. 거의 이 지경인 것이죠. 내란정당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하는데 지금 2차 경선 투표까지 끝이 났죠. 거기에 올라온 사람들이 4명인데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4명입니다. 그러니 플랜 B가 있었죠.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한 다음에 이들이 혹시 윤석열을 배신할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배신하지 않을 한덕수, 내란 수계급이니까 이 한덕수를 이 중에 뽑힌 사람이 한덕수에게 갖다 바치는 방식으로 해서 추대로 해서 한덕수를 국민의힘 정당 추천 후보로 내보낸다. 이런 플랜 B가 이미 흘러나오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플랜 B에 대해서 이 후보들이 일단은 그래도 정상적인 절차로 단일화하는 혹은 투표를 한 번 더 하든지 그런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단일화에 찬성합니다. 4명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는 보니까 지금 한동훈, 홍준표가 좀 유리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고 그래봤자 홍준표는 캐비넷에 엮여있는, 그래서 내란 세력에게는 이건 그냥 식은 밥 먹기다. 이렇게들 취급을 하고 있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 윤어게인의 백기를 들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김문수 후보는 원래 윤어게인파라고 해서 지금도 윤석열 측에서 김문수 찍어라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고, 계속 이번 경선에서 지지 활동을 했고, 안철수 후보는 4월 27일인가 아무튼 4월 28일 현재 윤어게인을 만나서 손을 잡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쪽인 것이죠. 이제 홍준표 후보는
할 수만 있으면 필사적으로 윤어게인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자기가 대선 후보 되고 싶어 하고, 한동훈 후보는 한덕수를 추대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럴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국민의힘 경선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 결국 한동훈 후보가 유력하다 하는 설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바로 이제 지금 미리 준비했던 플랜 B를 가동하는데 나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은 안 된다 하면서 그동안에 한덕수 나온다 하던 것을 진짜 나온다로 만드는 이제 뉴스를 내보냈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더 통 크게 반 이재명이면 누구라도 단일화한다, 밀겠다, 극좌라도 좋다는 거겠죠. 이렇게 밝혔는데 때 맞춰서 4월 28일 이낙연 씨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씨를 당 후보로 확정을 했고, 그 후에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정대철 씨가 한덕수 단일화 이야기를 하면서 이준석도 단일화에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누군가 결정된 사람, 혹은 일단은 2명 결정을 한다고 했죠.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지표, 그거만 윤석열 측에 넘겨라, 이런 뜻이 이들이 말하는 단일화에 승복해라, 그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뭐 이낙연도 나오고 반 이재명이면 민주당의 누구, 뭐 우원식도 될 수 있겠죠. 김동연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도 단일화를 해가지고 이걸 밀겠다. 그러니 이번 6월 3일 대선은 결국 이재명과 상대하는 것은 문재인과 윤석열이 돼버리고 마는구나, 이런 구도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세력이 이재명 반대편에서, 윤석열 옆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재명과 싸워왔다 하는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을 했었죠. 이제 와서 다들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랬구나. 정말 윤석열은 문재인의 후계자였구나. 그래서 검찰에서 문재인을 기소했다. 그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게 가짜라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대립 구도는 이재명 대 문석열이다.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당 추천 후보자로 확정됐죠. 4월 28일 무려 89.77% 지지율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의 지지율이 90%에 육박한다 하는 것을 떠나서 이재명 후보는 원래 당선 가능성이 높다 하고 계속 그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선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어대명 이런 말도 있죠.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된다.
이게 그들의 로고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다 하는 평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대단히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많이 봤을 텐데 이재명이 우클릭했다, 중도 확장을 하고 있다, 이재명이 너무 우클릭했다, 이렇게 난리다, 뭐 이런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우클릭했다는 것을 도식화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이 있고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중심축에서 왼쪽으로 여기쯤 있는 좌파 이재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는 중심에 좀 가까운 여기 두 사람을 그려놨죠. 좌파 윤석열과 좌파 문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어떤 구도라고 했습니까? 좌파 이재명과 좌파 윤석열 문재인이 싸우는 실은 이 구도다. 그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재명이 우클릭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 선에서 중심이 있고 맨 오른쪽으로 가면 흔히 극우라고 부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세 사람을 그려놨습니다. 극우 조갑재, 극우 언론인 최보식, 극우 정규재,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좌파 이재명이 이 극우들하고 손을 잡았다. 이게 이재명이 너무 우클릭했다, 이재명이 중도 확장을 했다 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후보는 국립현충원, 국립묘지죠. 여기에 가면서 이승만 박정희 묘에도 참배를 했다, 이런 뉴스도 나왔고, 안동 지역의 보수 원로인 권오을 씨가 이재명에게 넘어갔다. 이게 대표적인 TK 인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무성 씨, 대표적인 PK 인사가 되겠죠. 김무성 씨가 이재명에게 넘어갈 거다라는, 이거는 물론 설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여준 상임선대위원장을 영입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결국 이재명 씨는 이렇게 극우하고 또 옛날 정치인들, 흔히 우파라고 하는 옛날 정치인들, 이들과 이렇게 손을 잡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우자가, 좌우할 때 우자가, 이 우자에는 옳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자라는 뜻이 있고, 강자 이런 뜻이 있고, 역사의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팔, 저 사람은 누구의 오른팔이야 이러지, 저 사람은 누구의 왼팔이야 최고야 이러지는 않죠. 그래서 이 우자에는 이런 뜻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우클릭했다고 하는 이 어느 것도 오를 우가 아니고 승리자, 최종 강자의 우가 아니고 역사의 주인 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선분을 그려놓고 중심을 딱 잡아 놓으니까
그러면 이 중심은 무엇인지 궁금해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심에는 리걸마인드 연구소가 있습니다. 확실히 구분을 할 것이 이 중심이 중도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중도가 아니라 중심이다. 그야말로 핵이다. 코어다. 이런 뜻입니다. 좌고 우고 상관없이. 그러면 리걸마인드 연구소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어떤 곳인가? 리걸마인드 연구소는 어느 편도 들지 않죠. 항상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이 이것이 틀렸어. 라고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때 대선 전략 보고서를 낸 곳이 리걸마인드 연구소고 이때 바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정우택 씨가 찾아왔던 것이 바로 이 대선 전략 보고서를 받아가기 위했던 겁니다. 물론 이때 정우택 원내대표가 왔을 때 새누리당에서 가장 골치 아팠던 게 당내 경선 문제였죠. 여기에 대한 해답도 같이 얹어서 가져갔습니다. 2022년의 대통령 선거, 그때 대선 전략 보고서를 낸 것도 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때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2022년 대선 전략 보고서, 이것을 찾아와서 받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씨였습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는 항상 원칙을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의 헌정사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 직접 찾아오지 않았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논평을, 분석을 다들 가져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유튜브에서 살금살금 공짜로 훔쳐가서 써먹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좌관 몇 명 투입해서 가져가죠. 심지어 윤석열 내란 세력이 내란 일으키는데도 그 이론서로서 여기에서 빼내갔습니다. 어떻든 이런 식으로 아랫사람을 시켜서 빼가든 아랫사람이 여기서 훔쳐내가지고 자기 공을 세우려고 가서 갖다 바치든 이런 아랫사람들은 충신이 아닙니다. 본인이 내가 대통령 한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본인이 직접 와서 가르침을 가져가야, 그래야 제대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현재의 상황, 이것 때문에 나는 이재명이 찾아온 적도 한동훈이 찾아온 적도 없어서 그들을 모릅니다. 지금 이재명이 우클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재명의 우클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PK, TK, 조선일보가 이재명에게 가서 붙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물론 PK, TK, 조선일보 이들이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이전부터
이재명에게 눈길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윤석열 2년 반 사이에 이들이 넘어갔다. 윤석열을 버렸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기억할 겁니다. 이것이 보도된 적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이재명도 괜찮다. 이재명도 영남 사람이다. 이재명이 윤석열보다는 덜 막장이다. 이런 이야기들 이미 나왔었습니다. 12월 3일 이전에. 그래서 PK, TK 조선일보가 이재명에게 가서 붙은 마음이 떠난 이것은 꼭 계엄 선포라든지 윤석열 탄핵 때문은 아니다. 바로 윤석열 정권 2년 반이 이렇게 만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넘어간 순서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은 정규제가 이재명에게 갔대. 아마 이 소식에서 먼저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넘어간 순서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이재명에게 가서 붙은 그 길을 닦은 것은 월간조선이다. 그러면 이게 그냥 월간조선이 독자적으로 그랬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시사 문외한 소리 듣습니다. 월간조선이 갔다는 이야기는 그 뒤에 조선일보가 올라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월간조선이 먼저 길을 닦고 그리고 동물 중에 개가 강아지를 낳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강아지가 제일 약하고 몸이 작고 그렇다고 합니다. 첫째 강아지인 것이죠. 이것을 문열이라고 부릅니다. 그 문열이를 한 게 정규제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야금야금 나온 게 어떻습니까? 최보식이 나 이재명 씨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일 때부터 많이 접촉이 있어서 알고 있었어 라고 뒤늦게 밝혔죠. 바로 이 이재명에게 가는 물밑 작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은 최보식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마침내 조갑재 씨까지 소위 카밍아웃을 한 것이죠. 이재명과 만찬했다. 이러면서. 자, 그랬을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재명 후보에게 이들이 가서 붙은 것, 이들이 넘어온 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정규제, 조갑재, 최보식은 이재명 후보에게 별 도움도 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물론 그냥 덤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흔히 이것을 보험 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험으로는 받아줄 수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씨는 지금 심지어 보험을 들 때도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아주 정성스럽게 그 만찬을 3시간인가 4시간인가 했다고 하는데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공들인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보험도 진지하게 드는 이재명 이렇게 되겠죠. 이들은 별거 없는데
이 뒤에 월간조선이 있는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월간조선과 조선일보가 딸려온다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주 굿, 나이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봤을 때 정규제, 조갑제, 최보식은 그냥 가서 붙은 겁니다. 이쪽이 간절히 원하는 것도 아니고. 왜 가서 붙었을까? 이재명이 선거에 이길 것 같으니까.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면에서 정규제, 조갑제, 최보식은 기존 보수들이 저 배신자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배신자 맞습니다. 이제 이들이 배신자니까 이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은 배신자 버리고 모두 리마이언으로 찾아오십시오. 이거는 농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들이 선거에 이길 것 같으니까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을까? 정규제 씨의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는데 안 가고 있으면 목숨이 위태롭다든지 감옥에 간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 없죠. 이재명한테 안 넘어가도 손해볼 거 없는데 넘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저럴까 생각은 해봤습니다. 혹시 부산시장 나간다 했을 때 고영주 씨가 정규제 씨가 만든 정당을 그저 하룻밤 사이엔가 그걸 뺏어버렸죠. 이건 고영주 씨의 그 업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원한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했습니다. 어떻든 정규제 씨는 그냥 자기 발로 간 겁니다. 그 이재명 후보에게 별 이익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규제 씨는 어떻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 자리 주기를 바라겠죠. 배신자 소리 들으면서도 갔으니까. 그런데 정규제 씨하고 좀 다른 것은 최보식, 조갑제 씨라고 봅니다. 이들은 결국 월간조선 그리고 조선일보에 줄이 달린 사람들입니다. 조선일보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넘어가지 않으면 문 닫을 수 있죠.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넘어갈 이유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그 앞에 표면상 이름을 내건 월간조선 이곳에서 바로 최보식, 조갑제 두 사람은 이들을 밥을 먹여주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재명 씨가 특별히 어떤 한 자리를 주는 걸 바라기보다는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한 자리 주면 넙죽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씨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 월간조선 그리고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면 그 몸체는 조선일보가 되겠죠.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긴 세월 보수의 동맥 같은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에게 갔다. 그것이죠. 물론 이것 따라서 PK, TK 다 갔다. 이제 이 연결고리가 보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수는 동맥이 끊긴 것이죠.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니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은 지금 플랜 B라느니
이념 버리고 정당 버리고 진영 버리고 빅텐트라는 소리 집어치우고 모가지나 잘 닦고 기들려 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